네. 두 분 변호사님이 둘 다 날씨 정말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LLM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USC 로스쿨을 선택해서 갔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A에서 지내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LA를 선택하고 보니까 이제 UCLA와 USC가 제일 매력적이었는데, 함께 유학을 가게 된 아내가 UCLA 로스쿨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USC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좀 다양하게 학교를 경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USC 로스쿨 자체도 뭐 매년 발표되는 전국 그 랭킹에서도 20위 내에 드는 좋은 학교고, 뭐 또 좀 부자 학교 느낌 나는 건물이랑 캠퍼스도 특징 같고요. 뭐 등록금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서 뭐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부터 IP 쪽에 좀 특화된 LLM 과정들을 위주로 이제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IP로 유명한 로스쿨들이 뭐 뉴욕의 NYU, 뭐 DC의 조지 워싱턴, 뭐 북부 캘리포니아의 산타 클라라, 뭐 뉴햄프셔 로스쿨 뭐 이런 등등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로스쿨이 위치한 마켓의 크기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특히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대도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과의 이 트랜잭션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LA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이 LA라는 곳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한인들을 위한 뭐 서비스나 시장이 가장 발달된 곳이라는 점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학교만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저는 이제 UCLA를 선택을 했는데 엔터테인먼트로가 워낙 유명한 학교였고 또 최근에는 실리콘 비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놀켈의 실리콘밸리를 본딴 실리콘 비치가 성장을 하면서 그 기술 관련 테크 관련 법 과목들 프로그램이나 뭐 클리닉 이런 것들이 매우 잘 갖춰져 있고 또 훌륭한 교수진들이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UCLA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큰 생각이 없이 내가 붙을 수 있는 학교는 우선 다 넣어본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LLM. 저 같은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그래서 결국 순위가 높고, 좀 비행기 타기도 괜찮고, 저희 나머지 가족이랑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뉴욕으로 이제 갔었는데, 되게 두 분은 많은 정말 고민을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LLM 로스쿨을 고르셨던 것 같아요. 네, 반성하게 되네요. 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LLM 하시고 미국에 계시고 이러신데 혹시 뭐 한국 변호사님들이나 한국 학생들이 미국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진학에 대해서 어떤 어드바이스나 언제쯤 가는 게 좋겠다. 뭐 아니면 특화된 로스쿨을 가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디셔널 LLM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다 들어도 되는 그냥 그런 LLM을 갔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이제 성 변호사님처럼 정해 좀 이렇게 스페시픽한 데를 가시는 것도 있고, 그냥 전반적인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로스쿨을 간다고 뭐가 막 확 달라지거나 어떤 진로의 길이 아주 활짝 열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갑자기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갈의 길이 더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잡고 또 제대로 활용하는 거는 결국 그 로스쿨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로스쿨이 끝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특화할지 그러다 보면 사실 학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어디서 프랙티스를 하고 싶은지,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그런 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로스쿨에 대한 어떤 많은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스쿨 가서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올 텐데 분명히. 근데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왜 로스쿨에 왔지?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극복을 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로스쿨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미리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미국 로스쿨을 진학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미국 로스쿨 진학은 분명히 본인의 커리어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지 미국 변호사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로스쿨 진학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로스쿨을 단지 뭐 바시험 응시 자격을 위한 관문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이 결코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 로스쿨에서의 1년 내지 뭐 3년 동안 내가 학문적으로든 아니면 인맥의 형성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뭐든 얻어가야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을 때 그때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 지금까지 했던 업무 분야일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본인이 전문화하고 싶은 분야가 분명히 있고 미국 로스쿨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함양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진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 현재 지금 한국에서 법조인이 아니신 분들 중에 미국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과적으로는 로스쿨 졸업 후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의 리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내에서 정착을 할 것이냐 둘 중에 어느 쪽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를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미국 내 신분 문제랑 또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신분 해결이 필요하고 뭐 본인은 한국으로 다시 리턴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반드시 내가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여야만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또 다른 선택지인 한국 로스쿨, 한국 변호사 루트를 가는 것과 두 가지 길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본인한테 잘 맞을지를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정말 이건 굉장히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 두 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로스쿨 준비하면서 뭐 미국 책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어떻게 로스쿨 준비할 것인가.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원론적인 얘기야 이런 거는 해서 이제 잘 한국 사람 기준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서 스킵하는 파트인데 사실은 로스쿨 졸업 이후에 내 인생의 큰 축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런 되게 원론적인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질문들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어디서 살 건지, 어디서 어떤 프랙티스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LLM을 뉴욕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순위가 높다라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막상 제가 커네티컷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네티컷은 당시에 JD만 바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LLM을 마치고 뉴욕 거를 보자니 커네티켓에서 활용하기가 되게 나쁜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중간에 바뀌게 돼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주에 따라서 변호사 시험도 달리 봐야 되고 그나마 미국 가서 기껏 만든 인맥이 다 사라지고 타주에 가서 시작해야 되면 또 시작부터 다시 해야 돼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미국 사람들마저 그 자기가 살 곳과 어디에서 프랙티스 할지를 고려하고 하는데 저희처럼 더 기반이 없는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말씀하셨던 왜 하고 싶었는지, 이 이후에 뭘 하고 싶은지, 성 변호사님도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단지 관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후에 어떤 꿈으로 이어질지 내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그림을 그려보고 확신이 생김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다 계속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LLM이든 JD든 그 원서를 쓸 때 당신이 그 전에 했던 게 뭐고 우리 로스쿨을 다니고 나서 이거가 네 커리어에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에세이를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대강 써서 우선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걸 우선 써서 로스쿨 들어가는 분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바쁘시기도 해서. 근데 막상 그러면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길을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원서 쓰면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심지어 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하고 썼던 시간이 나중까지 저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큰 축을 계속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들 너무 좋은 이야기셨는데 앞으로 지원을 하시면 그 로스쿨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쓰는 에세이나 그 질문들이 내가 내 인생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단지 우리가 한국처럼 이거 그냥 원서니까 써서 내면 붙고 뭐 이거로 생각하기엔 되게 본질적인 질문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돌아올까요? 네. 네. 지금 저희 이진희 성기원 변호사님이랑 같이 한국 변호사의 미국 로스쿨 진학 및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2부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